아메이 무대 효과라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늘 제가 그 혜택자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디 이렇게 시골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은 대단하신 서울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서 결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자의 자세가 되어 있다, 들어주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참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의 근데 저희 기세훈 리더님이 이게 다 이렇게 또 그죠? 아닙니까? 기세훈 리더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셨다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큰 힘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센치해지고 뭔가 느낌이 왜 이렇게 촉촉해지죠 제가? 네, 그래서 이 어떤 이 분위기가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눈에 싸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 안경알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너무 또 이상하게 보이진 않나요? 그래요? 아니 그 말을 듣고 나온 건 아닌데 내려주고 말로 받는다더니 네 그래요. 너무 긍정적인 사람들 다 모이셨고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또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세원 리더님이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오늘 저희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의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 사실 몇 번에 저희가 만날 이렇게 나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또 상황이 맞지 못해가지고 못 배워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제가 지금 올해 37이 됐어요. 37이 됐는데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 스타트한 건 2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5년이었던 거죠 그때가.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유사모 그들이 지금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사모 시조새라고 불러요 저보고. 제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티파티 근처도 못 가는 그런 다음에 본드 마실 때 불러달라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우리 기세훈 리더님은 그 전 세대에 또 유사모를 책임지셨던 유사모 화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딱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몇몇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들 표정 확인도 안 되고 제가 좋은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느낌으로 듣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메이를 한 지가 이제 벌써 올해로 14년 이렇게 됐고요. 참 이렇게 우연찮게 시작한 아메이가 이렇게까지 오래 진행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14년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이 14일 하는 사람도 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렇게 보면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아메이를 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제가 뭐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뭐 14년 정도는 해봐야지 하면서 시작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만둘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실은. 네. 이게 사실 그게 한 3개월 차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만뒀었어요. 그걸 그만둘 것 같았으면. 근데 그거 딱 지나니까 그만두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서 한 아메인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냥 내가 한다 했으니까 내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했던 그 뒤에 어떤 약간은 꾸역꾸역 아메이도 있었고 이런 아메이가 제 삶을 너무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서 지금은 그 선택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제 이야기 조금 드리고 이렇게 말씀 좀 나눌까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은 관심을 받죠 부모님의.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공부에 너무 많은 이제 그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또 더군다나 거기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중요한 시험마다 이렇게 이제
그 희한하게 실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험에서는 그냥 제가 평범했는데 뭐 어디 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진짜 막 전교 뭐 몇 손가락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희한하게 그랬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들이 늘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희망 고문을 시키는 사람인 거죠. 저는 안 될 것 같다 싶을 때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공부에 엄청 많은 걸 신경을 써주셨었어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넘은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ABC 배우셨죠? 아 네. 그때도 뭐 안 배울 수 있죠 의지만 있으면. 어쨌든 보통은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되면 ABC를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때도 그랬는데 그때 저희 이제 어머니가 학구열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창원에서 그 시골에서 원어민 학원을 보냈었어요. 그게 20년 전이니까 어쨌든 얼마나 학구열이 이렇게 20년 전이 뭐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다 돼가네요. 그렇게 이제 알아보시고 나를 그런데 보내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었어요. 5시에 일어나면 검도 선생님이 데리러 와요. 이제 검도 학원 차가 오면 이제 그걸 타고 가고 뭐 검도도 했다가 제가 이제 오래 하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래 하는 건 잘 못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워낙 또 욕구가 강하시니까 검도도 했다가 합기도도 했다가 막 태권도도 했다가 사실 뭐 결론적으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은 어쨌든 너무 많이 시키셨던 거죠. 그런 어떤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메를 했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진짜 어제도 오늘도 제 친구의 새 여자친구를 만났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헌 여자친구 아메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새 여자친구고 바뀌고 나서 오늘 제가 잠시 이게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친구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 나도 쳤었다. 이게 자기는 5년째 치고 있다더라고요. 저도 거짓말같이 제 테니스도 제가 3개월 만에 그만뒀었거든요. 딱 3개월 되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3개월 이상을 넘어가는 게 잘 없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알게 됐었어요. 헬스장은 끊는 걸 3개월 끊고 3번도 사실 잘 안 가는 사람이다 보니 아메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물론 이제 집안의 환경도 있었겠죠. 집에 오면 아메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메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자리한다라는 게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아미 오래만 하면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그게 있거든요. 특별히 뭐 탈선하지 않고 희한한 얘기 짓 안 하고 뭐 시스템대로 엄청 열심히는 못해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10년 만에 에메랄드 안 되겠어요 정말로? 10년 내에 세레그 안 될까요? 돼요. 그쵸? 3.3년에 한 명이에요. 3.3년에 한 명 안 될까요 정말? 이건 생각장애죠.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죠? 동시에 두 레그가 나오면 한 레그는 밟아버리고 나는 한 번에 한 병만 키운다 하고 3년에 한 레그만 키우는 거예요. 두 레그는 못 나오게 하고 두 번째 레그는 그렇게 해서 해도 10년이면 세 레그 하면 에메랄드 된다 하는 거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돼. 그거 믿어지면 그러면 오래 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 파트너들에게 10년 만에 에메랄드 해라. 그렇게 무서우면 뉴페이스 이게 맞잖아요. 아니 너무 무서워하니까 저는 말 주변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다 없대요. 뭐 어떻게 그렇게 그죠? 없이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없는 걸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잘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에메랄드를 해라 그러면 그리고 그 경험으로 10년 돼서 다이아몬드 해라. 20년 만에 다이아몬드 해라. 사실 20년 안에 다이아몬드 안 되는 사람이 없다. 보통은 20년 안에 다이아몬드 되든가 그 전에 그만두든가 두 개 중에 하나다. 그때까지 한다면 당신 다이아몬드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의지가 없어서 어떤 느낌으로 아메이를 좀 했냐면 초반기에는요 이런 느낌. 꽃잎알이 뜯는 느낌 있죠.
된다 안 된다. 아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메이를 하루하루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단체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팅 자주 있어요? 이 미팅에 잘 참석하세요. 저도 한 번씩 참석하세요. 여기서 인싸가 되셔야 돼요. 인싸. 여러분 제가 몸짱이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왜 우리가 몸짱이 아닐까요? 그거는 몸짱 커뮤니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몸짱이거나 혹은 몸짱이 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야 오늘 뭐하노 이러면 오늘 하체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맨날 그런 얘기하고 야 이 동작이 좀 더 근육에 자극이 잘 오더라. 앉았다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과 늘 있으면 내가 운동 안 하고 100일 수 있을까요? 이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 안에서의 정기적 만남. 그래서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몸짱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몸짱이 아닌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누구랑 정기적으로 만나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과 자주 만나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온전히 성공한 상태는 아니지만 내 삶은 5년 뒤에 또 더 성공적이 될 것이고 10년 뒤에 더 성공적이 될 거라는 걸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단체의 힘으로 내가 해낼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너무 하고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다시 한번 느끼는 아메이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운동 많이 하세요? 그래도 희한하게 아직 다들 잘 살아계시네요. 운동 잘 안 하시죠? 근데 예전에 우리 한창 왜 러닝머신 집에 이렇게 전시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행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러닝머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걸으려고 샀는데 걸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워킹하려고 했는데 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옷걸이로 전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집에 있으니까 잘 안 되죠 운동.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스 클럽 가서 러닝머신에 옷 넣는 사람 봤어요? 옷 넣는 사람 보셨나요? 안 늘거든요. 그게 같은 욕구를 갖고 있는 그 집단의 힘 그리고 그 장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헬스장에 어떤 문구가 쓰여 있냐면 딱 문 앞에 여기까지 오신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몸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을 방금 해내셨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좀 더 쉬운 걸 해봅시다라고. 안 온다 이겁니다. 안 온다. 헬스장에는 그렇게 기부천사가 많대요. 연초에 그렇게 끊어놓고 헬스장의 발전의 도모를 위하여 그렇게 돈만 내는 유령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오면 몸짱 되더라고요. 오면 뭐라도 한다는 거죠. 오면 뭐라도 한다는 거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메이 모여서 하는 일이에요. 난 집에서 열심히 해야 돼. 그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일이요. 우리 얼마나 대단한 의지 갖고 있길래요. 저는 그 의지 박약한 거 처음부터 알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모여 있으니까 마치 나도 같이 굴러가는 거죠. 마치 의지 강한 사람처럼.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를 오래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변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네요. 그런 건 짧게 했으면서 아메리 길게 한 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검도를 하고 돌아오면은 어머니가 늘 오성식 영화 테이프 틀어줬던 기억이 나요. 서울에도 있었으니까 오성식. 네, 그다음에 3분 수학이라는 이런 어떤 일간 그러니까 하루하루 풀어내는 학습지 같은 게 있었죠, 그죠? 그렇게 이제 풀고 나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죠. 이제 사실 학교에서는 이미 많은 학원을 통해서 선행 학습이 됐기 때문에 학습의 장은 아니었던 기억이 나요. 가면 뭐 이제 선생님들과 신뢰 쌓고 친구들과 신뢰 쌓는다든지 뭐 거기서 뭐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러진 않죠. 이미 다 배워서 가는 곳이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학과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학습의 장이 열렸던 거죠. 가보면 전 과목을 다 가르쳐주는 학원이 창원에 있었어요. 전 과목 예체능까지 암기를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길 보낸 거예요. 그게 한 달 학원비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데 100만 원이었어요. 학원비가 그 당시에 20년 전이죠. 그걸 보냈다니까. 제가 폐업 공신이에요. 그 학원 결국 학원생 마지막에 4명 남길 때까지 망하다가 망해버렸는데 제가 망할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선택까지 집중을 못해서 망한 거죠 사실은. 어쨌든 망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다녔고 수학이 또 고등학교 갔는데 약간 약한 거죠.
수학 단가 가위를 70만 원짜리 붙여주셨어요 어머니가. 돈이 막 썩어 돌았었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한테 몰빵하신 거죠 사실은. 제 동생보다 제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때 봤을 때는 저한테 너무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 사실.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근데 제 동생은 지금 학벌이 제일 높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두고 봐야 아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약간 이제 한계를 받겠죠 제 성적에. 제 친구 부모님, 제 친구는 학생회장이었는데 그 부모님 4명이랑 부모님 가족 4명이랑 저희 4명이랑 가족이서 8명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서울대 투어를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죽어도 서울대를 보내겠답니다 저를. 서울대 투어를 가게 됐어요. 2박 3일 정도 일정 짰던 것 같은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학교 안에 버스도 다니고, 그죠? 신기해서 서울대 지우개하고 뭐 볼펜하고 샀던 기억이 나요. 돌아오는 길에 사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아까 부모님들이 이제 또 실수 허용 한계치라고 이제 연세대하고 고려대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진짜 간절히 원하면 또 우리가 암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열심히 공부를 했죠. 사실 근데 제가 요즘에 어디 가서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안 나왔으니까. 그 친구하고 저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둘 다 보여주지 않은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데가. 남 안 된 게 제일 재밌다니까 원래. 제 기억 속에서 기세운이 되면 서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짜 여기 서울대 혹시 많으십니까? 있습니까 혹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손들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 친구는 다른 H대, 저는 노는 게 좋은 H대를 가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 찰나에 그 친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 공부의 올인이었죠 사실은. 일요일날 그 장사 잘 돼도 오답노트 같이 만든다고 장사를 안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자기 의지 없으면 공부 안 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 부모님이 어느 날 그 친구도 이제 공부가 그냥 그랬으니까 서울대 갈 정도 아니라고 이제 자각이 됐겠죠. 그 친구 부모님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고 저희 어머니 아동복 가게. 그래서 중아엄마, 제가 중아니까요. 중아엄마 2년에서 5년 정도 슈퍼를 바꿨으면, 그때 98년도였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나오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자영업을 오래 하셨던 분이니까 딱 생각을 바로 한 거죠. 슈퍼를 해도 1,000만 원 벌기 어려운데 슈퍼를 바꿔서 1,000만 원 번다. 저 아줌마가 속았네. 근데 자영업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그러니까 호기심을 비춰줘야 되죠. 가라 할 수 없잖아요. 옷 사주는데 그게 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줌마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그때 아미라고 말하면 좀 안 좋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어쩌란 말이냐. 왜 말했냐 하니까 교육을 같이 받으러 가자. 거기서 같이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육이란 말이 상당히 자극을 잘 받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제가 오답노트 만드는 그날에 이제 저희 부모님 두 분이랑 그냥 부부가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쪽 부모님 두 분이랑 넷이서 창원에서 그때 양산 덕계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 2시간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고 뭐 어마어마한 비전을 봐서 택시를 탔냐 하는데 제 친구 아버지가 택시 기사였습니다. 무임승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듣고 이렇게 들으러 딱 들어갔는데 가면 뭐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저를 보면서 내가 잘못 왔나? 왜 이렇게 아메이 안 갔지? 이런 생각을. 우리 시골 가면 누가 아메이 아이라 할까봐 아메이를 칠갑을 해놓거든요. 여기 아메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딱 갔는데 딱 행사장 가니까 아메이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를 아메이 데리고 다니. 우리 어머니도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우리 고모가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엘리트 우리가 엘리트 기준은 이제 여자가 은행에 일하면 엘리트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엘리트였는데 우리 고모가 어느 날 이제 언니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치약이다 하면서 우리 가게 찾아왔다고 95년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치약이면 왜 텔레비에서 선전 안 하고 네가 파는 데라고 반문을 했어요. 우리
엘리트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날로 그만두게 됐어요. 우리 집에 아미는 딱 그 정도가 포지셔닝이었지 더 이상도 더 이야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아미라고 딱 오픈을 하니까 실망이 얼마나 됐겠어. 아 아미였어 이렇게. 근데 자영업자는 의리잖아요, 그죠? 어차피 뭐 이렇게 온 거 좋은 표정으로 좀 앉아 있어주지 뭐 어차피 시간 지나가는 거. 그리고 어차피 한차 타고 왔으니까 빨리 나가봤자 문제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표정을 앉아 있었던 게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때 한참 스피치를 많이 하시던 서울대 출신의 강사님이 오셨던 거죠. 그 강의를 듣고 두 어머니가 뚜껑이 날라가고 사실 그 스폰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데리고 갔었어요. 뚜껑이 날라가고 저는 진짜 순수한 시골 아줌마라더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 같으면은 무대에 올라와서 누가 전 서울대인데 이러면 진짜 서울대 맞는지 제가 확인부터 했을 건데 뭐 막바로 믿어보고. 그리고 지방에서는요 학벌에 대한 예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서울대생이 하려고 생각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알아보지 않았겠나. 어디가 아무리 알아봐봤자 그만이 알아보겠나. 자아들이 맞다 하면 보통 맞다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그 부정 덩어리들이 올라가서 싹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내려오면서 책을 25만 원치 사왔어요. 그 당시 책을 25만 원치 사왔어. 급한 성격에 그 책 다 읽기 전에 아메를 스타트합니다. 올해로 저희 어머니 아메 하신 지가 22년 차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 아직 그 책 다 안 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작년에 트리플 다이몬드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게 이 지식의 총량과 성장과는 정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뭐 공부하지만 우리가 뭔가 암기하고 더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강도와 내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온도를 올리기 위한 어떤 학습들이지 사실 하나라도 뜨겁게 믿으면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아메이가 시작되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아메이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 공부에 간섭도 안 하고 그런 순간부터 이제 아이의 공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집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더니 사이드 잡을 하셨거든요. 아동복 가게 하면서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셨어요. 너무 대단하죠, 그죠? 저는 근데 그게 대단한지 몰라고 원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맨날 그때는 아마그램에 이제 뉴핀 나왔으니까 우리 어치브 나왔다고 요새는 또 아마그램 나오지만 아마그램에 사진 나왔어요. 아마그램 맨날 엄마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메 하면 계속 얼굴이 실어주는 건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열정적으로 아메 비즈니스를 이렇게 막 해나가시는 어떤 과정을 보면서 대단하시네. 그리고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막 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좋네. 그리고 또 2년 더 하시더니 수석 다이아몬드도 되셨어요. 빠르게 된 거죠. 4년 반 만에 수석이 된 거죠. 그러더니 저한테 너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아메를 알아봐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한 번 들을 때는요 내가 무슨 아메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2번, 3번, 4번 들으면요 이 상상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팔로우업의 진짜 중요성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다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나이대가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때 10대 후반이었고 우리 어머니들 40대 중반쯤 됐었을 것 같아요. 40대 중반. 지금 제가 보는 이제 제가 3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37이면 30대 후반은 40대를 보면 어떨까요? 누님 같고 형님 같지 않을까요? 통역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30대 후반이 보는 40대는 어때요? 형님 누나 같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젊으시고 그런데 10대가 보는 시선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10대 때 40대 보면 어땠나요? 준 할머니지 않습니까? 할머니 전 단계 맞잖아요. 사실 10대가 보는 40대는 세미 할머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딱 포지션인데 와 나 빨리 학교 졸업해서 저 선모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하루 학교 갔다가 그날 아침도 엄마가 니도 아메 알아봐라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서 미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문을 닫으면 이거 아줌마들이 다 저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얼굴 싹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된단 말이에요.
게 Why Not 아메이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막 그 칭찬 문화도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사실은. 칭찬을 막 서로 이렇게 뭐 피부 좋아졌다 살 빠졌다 하면 볼 때마다 내 생각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장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강의를 하신대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오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용돈 준다 해가지고 다시 가게 됐는데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면 왜 좀 일찍 오잖아. 일찍 오면 막 인사하잖아요. 거친 아주머니들이 있잖아요. 적극적이고 아이고 뭐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이런데 오면 한국 안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 해못 비겠네. 막 이렇게 저는 A형이거든요. 아주 미쳐버리겠네. 그냥 다 없어지면 좋겠다. 저 아줌마가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진짜 난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는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A형인데 그리고 한 아줌마는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다이아몬드 되니까 막 강의할 때 아들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팔을 떼어 아이고 얘기 많이 들었다. 네가 그 아들이가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얘기로 말을 붙이고 하는 게 난 너무 싫더라고. 그게 놔줬으면 좋겠어. 한참 시니컬할 때잖아요. 그때 제 나이면 그런 칭찬하는 이런 것도 싫었고 그리고 아메이 제품 위주의 제 라이프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 좋아졌죠, 그죠? 아메이 제품이 1000가지, 2000가지죠. 그 당시에는 뭐 200가지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화장품 통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안에 내용물 색깔만 다르고 건성, 지성 이런 게 다 다르고. 그때 A 솔루션이 유행이었거든요. 참존에 깨구리 선전하는 거. 그거 난 너무 써보고 싶은데 그거 절대 안 사주죠, 그죠? 라면도 맨날 아메이 라면만 가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 안 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아마그램을 너무 좋아했대요, 저희 어머니 기억에. 신제품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 쓸 수 있는 게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게 있는 줄 알고 맨날 그걸 그렇게 열심히 봤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제일 사실 저랑 와닿지 않았던 건 어머니가 성공자라고 보여주는 사진들이 보통 다 풍채 크신 제 이모님들이 드레스 같은 걸 입고 한 손에는 꽃다발 들고 한 손에는 상패 같은 거 들고 왜 그 울부짖는 그 같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고요하는 사진. 어떻게 그렇게 섬뜩합니까 그게? 정말 섬뜩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 막 대단한 사람이라면서 대단하시네 그래 드레스 입으실 생각도 하고 그게 막 내 마음에 팍팍 꽂혀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전혀 동기부여가 피상적인 성공의 형태로서는 와닿지가 않더라고. 차라리 그때 일본의 리더는 뭐 성공을 해서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 이런 거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와닿지도 않는 그런 거를 저한테 계속 하니까 그래 대단할 수는 있겠지만 내일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중떠중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저는 군 생활을 제가 결론적으로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했고 그러니까 눈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고문관이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저는 이제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는데 고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걔 때문에 전원이 고문을 받게 될 때 걔를 고문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문 유발자 같은 거죠. 제가 이제 갔는데 제 친구의 친구가 상병이고 제가 이등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자기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 건너 아는 친구 왔으니까 그냥 너 말로라 그러더라고요. 말로 되는 거 하니까 나 아직 편하게 생각하라. 말을 그럼 친구처럼 불러줘 말로 하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눈치가 없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PX 가서 개념 좀 사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군대 슈퍼에 있거든요. PX라고 가면 개념을 파니까 그가 사오래요. 하여튼 맨날 나는 뭔가 저기 신병 때 가면 보급품을 주거든요. 난닝구 내장, 팬티 내장, 양말 내장을 줘요. 그걸로 이제 빨아 신어야 되고 하죠. 군대 얘기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참 조금만 이따 축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딱 가서 주기를 하래요. 주기 알아요? 그러니까 오바로크 이거 손으로 받고 이렇게 처음에 하고 주기는 팬티에 자기 이름 쓰고 하는 거 양말하고 나는 그게